알티세르는 막스의 사상에 인식론적 단절이 있음을 밝혀내고 막스주의에서 과학적인 이론만을 추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시도는 학계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모호류의 천재로 추앙받는 마르크스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공산당을 비롯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알티세르의 자서전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를 읽어보면 현대인의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여겨집니다. 그가 철학자로서 현대인에게 바친 진정한 선물은 바로 이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인류를 구원해줄 의학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살아있는 신체를 해부용으로 기증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철학자라면 모름지기 비트겐슈타인처럼 금전욕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진리를 추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티세르는 전쟁을 두려워했고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0년 72세의 나이에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 엘렌느를 살해함으로써 공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티세르보다 8살이 많았던 엘렌느는 프랑스 공산당 당원으로 노동운동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하였던 여성입니다. 정치적 체험으로 다져진 엘렌느와 정치적 이론으로 다져진 알티세르는 서로에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최상의 동지였습니다. 알티세르의 대표적인 철학 명제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주체로 탄생시킨다입니다.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념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 예술, 가족 등과 같은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리하여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는 리처드 도킨스의 밈, 비트겐슈타인의 규칙의 세계, 라캉의 상징계와 겹치는 개념이 됩니다. 호명을 통해 개인이 주체가 된다는 명제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산업화 시대 초창기를 보낸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식은 많고 모든 가족이 온전히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절. 우리나라 가정에는 장남은 집안의 기둥, 장녀는 살림미천이라는 인식이 삶의 규칙처럼 작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는 장남이다, 너는 장녀다 라고 불리고 기대되는 것을 통해 장남 또는 장녀라는 주체의 역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장남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역할과 장녀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가사도우미로 산업근로자로 일하면서 장남의 학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당연한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대 철학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 태어난다는 근대 철학의 명제와 달리 인간이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 밈, 규칙의 세계, 상징계는 인간의 사회화를 통해 획득되는 초자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 밈, 규칙의 세계, 상징계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표현하면 연기법에 의해 생겨나는 사람들의 마음속 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티세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명제는 중층적 결정입니다. 호명을 통해 개인이 특정한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K장녀는 영원히 집안의 살림미천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헤겔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의 변화, 즉 시대의 변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경시대에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던 여성들의 생애를 보면 헤겔보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알티세르는 변화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시대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층적으로 겹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층적 결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티세르의 마음은 원본능과 초자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알티세르의 삶은 원본능과 초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은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대체로 욕망은 하위 욕망에서 상위 욕망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티세르의 자서전은 현대인의 욕망이 하위 욕망에서 상위 욕망까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제가 작동하던 농경시대에는 한평생 신분이 고정되어 있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삶 역시 평생토록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초자아와 욕망도 큰 변화 없이 평생토록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성립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욕망의 변화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아의 분열은 원본능과 초자아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사회적 욕구는 원본능과 초자아가 겹치는 영역으로 자아의 분열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K장녀는 집안의 살림미천이라는 규칙을 K장녀의 숙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명에 저항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규칙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저항에 성공하지도 못할 때 자아의 분열은 극심해집니다. 알티세르는 청춘의 날들에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티세르는 어머니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약혼자는 아버지의 동생인 루이 알티세르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전사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알티세르 아버지의 청혼을 받게 되었고 알티세르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삼촌 루이와 달리 마초 기질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니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정을 푸는데 치중하였고 어머니가 보람을 느끼던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였지만 말이 없었고 때때로 밤늦게 사나운 소리를 질러대어 알티세르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알티세르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티세르는 겁이 많았고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 구해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알티세르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알티세르를 키웠습니다. 알티세르의 어머니는 알티세르가 나쁜 길로 빠지거나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친구를 사귀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과잉보호를 하였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알티세르는 몽정을 하였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몽정을 한 흔적을 발견한 어머니가 심각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알티세르는 어머니의 말에서 마치 너의 음탕한 성기를 잘라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받는 것 같은 수치심과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알티세르는 몽정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성기가 발기하곤 했지만 자위로 풀어주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무작정 헤매고 다녔습니다. 청소년기에 알티세르는 건강한 육체가 발기를 하고 몽정을 하는 것에 대해 금지된 것이고 수치스러운 도덕적 실추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욕에 대한 혼란은 27세의 포로로 갇혀있던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자위를 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알티세르는 성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2차 대전이 끝나고
포로에서 석방되자 10명의 군의관한테 성병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솟구치는 성욕과 그것을 도덕적 실추로 여기고 수치스러워하는 알튀세르의 이드와 초자아의 대립이 벌이는 전쟁은 학교 생활에서의 성적과 인간관계, 돈에 관한 문제, 사랑에 관한 문제 등 알튀세르의 삶 전체에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